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당근마켓, 연간 적자만 556억 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웃 주민 간 중고거래에 물꼬를 튼 당근마켓이지만 지금처럼 가다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32년 경력의 기업 컨설턴트로서 기업은 성장하지만 손실액은 점점 커지는 사례를 참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래서 당근마켓 앞에 놓인 위기와 해결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근마켓의 현 적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의 넘버원 당근마켓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352억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55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순이익을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손실액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의 이러한 손실액 증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마켓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번개마켓은 2022년 영업 손실이 발생하긴 했지만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중고나라는 영업 손실액의 규모가 100억 원 안팎으로 당근마켓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대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당근마켓은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투자로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내야 합니다. 당근마켓의 창업자인 김재현 대표는 카카오 출신입니다. 김용현 대표는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의 뛰어난 비전과 설득력으로 당근마켓은 2270억 원의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는 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우선주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경영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과 비슷한 쿠팡의 경우 초기에 큰 적자를 보았지만 결국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여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당근마켓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적자 규모가 너무 커서 투자금으로 흑자 전환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당초 구상한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하게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어플 이용 목적이 한정적이고 체류 시간이 짧아서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쉽게 광고 수익을 늘릴 수 없습니다. 새로 시작한 당근페이의 수익도 커지고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해외 진출도 시도하고 있지만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난관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시점은 매출 성장과 수익 증대가 사실상 멈춰있는 듯 보이는 시기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매출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은 이미 2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매출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순이익에 대한 고려보다는 매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선해야만 합니다. 당근페이와 같은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면서도 고객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구글이 순이익을 단숨에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검색 시장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한 엄청난 잠재 고객이 있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객별 평균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들을 타겟으로 또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별 평균 매출액을 높여야만 합니다. 아직은 고객별 평균 매출액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고가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내놓아 고객별 매출 단가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켓컬리가 전문화된 영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 신선한 식품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다양한 상품군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고객별 평균 매출액을 극대화시켜왔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단골 고객층의 확보 전략입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하여 재구매액을 급증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구매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에 충성스러운 고객이 된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단골 고객들을 다른 항공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단골 고객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바꾸기 위한 매력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동네 이웃 주민 간의 중고 거래를 가능하게 한 당근마켓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당근마켓의 경영자들이 과거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년 안에 수익화 단계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더욱 재밌는 기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